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다 다한다의 종합사회 오광수입니다. 오늘은 2단원 우리와 다른 기후 다른 생활 단원의 마지막 시간인 건조기후와 툰드라기후 지역의 주민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건조기후와 툰드라기후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먼저 건조기후 지역의 분포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조기후는 남북 회기선 부근에 주로 발달을 합니다. 또 이 남북 회기선 부근에는 이 사막이 주로 발달을 합니다. 사하라 사막, 칼라하리 사막, 그레이트 샌드 사막, 아타카마 사막, 그리고 고비 사막, 모하비 사막 등이 발달합니다. 자, 남북 회기선에는 이와 같이 이 건조기후가 발달을 하는데, 건조기후는 영강수량 500mm 이하인 지역을 건조기후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건조기의 분포를 지도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건조기후 분포인데 진한 노란 부분이 사막기후이고 그 연한 부분이 바로 스택기후입니다. 사막기후는 연강수량 250mm 이하인 지역을 말하고, 스택기후는 연강수량 250에서 500mm 사이인 지역을 스텝기후라고 합니다. 사막기후의 그 그래프입니다. 사막기후는 연강수량이 매우 적게 와서 250mm 이하인 지역을 말하죠. 이거 다 더해도 250mm가 안됩니다. 이 사막기후가 분포를 말하고, 다음은 스텝기후입니다. 스텝기후는 강수량이 비교적 좀 와서 연강수량이 250mm보다는 많이 오고 500mm보다는 적게 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막기후는 일교차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일교차는 하루 중의 기온 차이를 말합니다. 낮에는 영상 40도 육박하는 넘는 또 아주 덥고, 또 새벽녘이나 밤에는 또 영하의 날씨처럼 싸늘한 이런 기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사막입니다. 다음, 여기는 사헬지대라고 부릅니다. 사하라 사막 남쪽 이 부분이 우리가 사헬지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배웠죠? 여기에 지금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대인데 참고로 알아둘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건조기후 지역의 식생과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사막기후입니다. 자, 여기는 아무것도 못하겠죠. 자, 여기가 스택기후 모습입니다. 자, 사막기후는 식생이 없습니다. 스택기후는 짧은 풀의 초원임 자라고 있죠. 자, 그러나 사막에도 이 물이 있는 곳이 있죠. 자, 이런 곳을 오아시스라고 하죠. 이 지역 주변에는 마을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추야자, 밀과 같은 농사를 짓기도 합니다. 이런 농업을 오아시스 농업이라 하고 사막기후 지역에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여기는 그림과 같이 양과 소를 사육하는 유목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막기후 지역의 이 가옥을 보면은, 이 건조기후 지역 가옥을 보면은 이와 같이 이 가옥의 모습이 바로 이 흙벽돌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옥은 흙벽돌로 지어 있고 벽이 두꺼워 보이고 창문이 매우 작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이와 같이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 사막의 뜨거운 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래바람이 불죠. 그래서 집 안으로 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막기 위해서 벽을 두껍게 합니다. 여러분들 동굴 속에 들어가면 시원하죠. 이와 같이 집 안을 마치 동굴처럼 이렇게 흙벽돌을 두껍게 해서 바깥에 뜨거운 열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을 하고, 그냥 창문을 조그만하게 만들고, 그래서 모래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가옥을 짓습니다. 자, 스택기후 지역의 가옥을 보면은, 자, 여기 보다시피 게르입니다. 게르, 천막제비도, 이동식 천막제비도. 왜 이들은 이와 같은 게르란 집을 짓느냐? 저 풀을 찾아서 자주 이동하기 때문에 유목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빨리 텐트처럼 빨리 철거해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빨리 펼쳐서 집을 신속하게 지을 수 있죠. 그래서 자전 이동 때문에 이동식 천막집인 이 게르라는 이런 가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스택기후 지역의 주민들입니다. 자, 견적기후 지역의 생활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막기후는 강수량이 250mm 이하인 지역을 말하고, 스택기후는 250mm보다는 많이 오고 500mm보다는 적게 오는 지역을 말합니다. 분포지역은 사막기후는 남북 해기선 부근 또는 대륙 내부 일부, 그리고 한류가 흐르는 곳, 한류 차가운 물입니다. 차가운 물, 한류가 흐르면은 주변에, 한류는 차가운 공기는 주변의 습기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한류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곳은 그 주변 지역의 그 습기가 모두 빼앗겨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비가 안 오겠죠. 그래서 건조한 기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높은 산맥의 비그늘입니다. 높은 산맥의 비그늘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바람이 불면은 여러분들 그 바람 바지 쪽에 비가 내리고 그 너머인 바람 그름 쪽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 높은 산맥의 비그늘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산맥이 중국 내륙에 있는 그런 산맥들입니다. 그런 중국 내륙에 있는 사막들이에요. 그래서 인도 쪽에서 인도양에서 습기를 동반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높은 산맥, 바로 이 히말라야 산맥이 바람을 맞아버립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 앞에 있는 이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히말라야 산맥 그 뒤에 비그늘 쪽, 그 뒤쪽에 있는 이 중국 그 내륙 쪽은 수분이 공급이 안 돼서 오랫동안 가물겠죠. 그래서 사막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스택기후의 분포 지역은 사막 주변입니다. 자, 사막기후 식생은 없었고 스택기후는 짧은 풀이다월이고, 생활은 사막에는 오아시스 주변에서 오아시스 농업이 행하고 두터운 흑백돌집을 짓는다 했죠. 그 다음에 스택기후는 유목생활을 하고 이동식 가옥인 이 게르를 집을 짓습니다. 자, 현재 이 지역의 그 건조기후 지역의 변화는 이 석유 생산, 태양광 발전, 관계농업으로 공간이 확대되고, 또 지하관계 수로, 여기는 물이 적기 때문에 지하관계 수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관계 수로가 발달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툰드라 기후 지역의 분포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툰드라 기후 지역은 북극해 주변 고위도 지방에 주로 발달을 합니다. 자, 툰드라 기후 지역의 기후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툰드라 기후 지역의 특징은 여름이 영상을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름은 10도씨 이상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겨울은 당연히 여기는 한대기후 추운 곳이기 때문에 춥겠죠. 그래서 툰드라 기후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여름에 영상을 기록하지만은 10도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이 툰드라 기후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겨울은 영하 20도에 매우 추운 날씨고, 반면 여름은 영상을 기록하지만은 10도 이하의 날씨다 하는 게 툰드라 기후 지역의 특징입니다. 자, 다음은 툰드라 기후 지역은 최나늘 평균기온, 가장 더운 달의 평균기온이 10도씨 이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음은 툰드라 기후 지역의 식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툰드라의 겨울입니다. 툰드라의 겨울은 영하의 날씨로 땅이 얼어 있습니다. 식생을 볼 수가 없죠. 반면 툰드라의 여름입니다. 사진과 같이 10도씨 이하지만은 영상을 기록하기 때문에 얼음이 잠시 녹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이용해서 이끼류 등의 풀은 일부 자랍니다. 자, 추위로 인해 나무는 자랄 수가 없고 영상으로 올라가는 여름에 이끼류 등 식물이 좀 자란다는 거, 툰드라 기후 지역의 식생의 특징이었습니다. 다음은 생활 모습 및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과 같이 툰드라 기후 지역은 이 술록을 주로 유목하는 이 유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툰드라 기후 지역에는 백야 현상을 볼 수 있죠. 백야 현상은 하루 중에 하루 동안 해가 지지 않는 이런 현상을 말합니다. 툰드라 기후, 우리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북반구는 여름이 되면은 태양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가 자전을 해도 하루 종일 태양이 지지 않는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걸 우리는 백야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오로라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관광도 많이 가죠. 그래서 북극 지역에서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그 생활이나 현상들입니다. 자, 다음은 이 북극 툰드라 기후 지역은 집을 지을 때는 이와 같이 조금 이 땅에서 높이 짓습니다. 그리고 이런 송유관도 땅에서 기둥을 세워서 이렇게 높이 송유관을 연결하거나 땅 지표에 집도 우리처럼 지표에 이렇게 또 붙여 짓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땅 표면은 얼고 녹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땅이 스펀지처럼 이렇게 단단하지 못해요. 그래서 건물이 잘못하면은 뒤틀리거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아래에 아주 딱딱한 이 영구 동토층이라는 층까지 이 기둥을 박아서 그 위에 바로 집을 짓거나 송유관 등 이런 것들을 연결한다는 겁니다. 툰드라 기후 지역의 건축의 특징입니다. 자, 다음은 그림은 툰드라 기후 지역의 주민 생활인데 주로 이제 날고기를 먹습니다. 날고기를 먹는데 여기는 식물성 단백질을 이들은 섭취할 수가 없죠. 식물이 자라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날고기를 통해서 이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전통집은 얼음집이죠. 바로 이글루라고 하죠. 그죠? 이글루라는 얼음집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툰드라 기후 지역의 주민 생활의 모습이나 툰드라 기후 지역에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툰드라 기후 지역의 기후는 최나늘 평균 기온 10도 이하인 지역이었죠. 자, 식생은 나무가 자라기 대부분 어렵고 주로 이끼류 같은 것들이 성장한다 했습니다. 생활은 술록 또는 아주 유목 생활을 주로 하고 날고기를 먹고 비타민이나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날고기를 먹고 또 얼음집 이글루라는 얼음집을 가지고 있고 또 집 붕괴를 막기 위해서 영구 동토층에 기둥을 세워서 짓는 고상가옥이 역시 발달합니다. 기후현상이 나타나 여름에는 백야 현상이죠. 해가 지지 않는 현상입니다. 반면 겨울에는 태양을 볼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는 극야 현상 또는 흑야 현상이라 합니다. 그래서 북극 툰드라 지역에는 여름은 백야 현상, 해가 지지 않는다. 겨울은 반대로 극야 현상입니다. 해가 뜨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특이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툰드라 기후 지역의 또 요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석유, 천연가스 등 이 자원 개발이 중요시 되면서 지금 이 자원 개발을 통해서 환경 파괴라든지 또는 이 군사 기지 건설 등 지금 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1번 나무가 없는 얼어있는 땅이라는 뜻의 단어는 그렇죠. 툰드라. 2번 툰드라 기후의 최나늘 평균 기온은 10도씨 이하. 3번 기후 중에서 일교차가 가장 큰 곳은 일교차가 가장 큰 곳 하루 중의 기온차입니다. 사막이었죠. 사막기후. 4번 건조기후의 기준은 강수량 영강수량 500mm 이하. 5번 스텝기후의 이동식 과학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게르. 6번 건조기후가 주로 발달하는 위도는 남북 회기선 부근이죠. 바로 위도는 20도에서 30도 부근입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부메랑과 같다입니다. 당신이 준 만큼 받습니다. 당신이 이 말로 주면은 말로 받고 또 당신의 행동으로 또 하번에 행동으로 받고
무엇든 당신은 그 인생은 부메랑 같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노력하면은 그 노력하는 대가는 다시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을 조급하지 말고 하루하루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면은 언젠가는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복과 이런 많은 어떤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수고했습니다.